민주당의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정만추는 특별판 뭐 이런 거죠. 우리 월드컵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VAR이라고 있어요. 네, 저 심판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비디오 판독. 오늘 저희가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겁니다. 요새 프로야구에서 많이 쓰죠. 네, 그것도 프로야구도 하고. 자, 여러분, 조이대 김현지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K 국감에는 배치기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하다 이제 배치기도 나왔어요. 일단 어제 있었던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의 이 배치기 영상을 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지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했다고. 아니 지금 작전 짜는데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아, 저는 이 영상을 다 봤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들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뭐야? 이거 충돌. 그래서 막 쫓아나가는 이걸 봤는데 기자들도 보다 처음 봤을 거예요. 이제 배치까지 나오는 거. 일단 다시 영상 한번 보기 전에 지금 정상 화면 영상 보셨거든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부터 짧게. 아니 근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다가 예. 이제 이기현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오잖아요. 예. 그냥 그 길로 나갔으면 별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선 게 잘못이다? 돌아서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연히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잘못이다. 자, 홍석준 의원은요. 100% 이기현 의원이 잘못이죠. 방금 김 의원의 비유는 아니 저기 깡패가 있는데 왜 깡패에 있는 길로 가느냐.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예, 그래요. 그래도 저희 확실한 VAR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느린 화면으로 볼 거예요. 근데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농구에서 골밑 몸싸움 할 때 보면 이제 수비의 디펜스 파울이냐 공격자 파울이냐 이거 보잖아요. 근데 심판들이 수비가 두 발을 딱 대고 위치를 잡고 있는데 와서 공격수가 부딪히면 공격자 파울이고 수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치를 다 잡지 못하면 디펜스 파울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이 천천히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천천히 나갑니다. 리플레이. 저기서 부딪히는데 통상 저기서 저렇게 하면 가슴이 먼저 닿아야 되는데 배가 먼저 닿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기현 의원이 내가 뭐 살 빼겠습니다. 배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가는데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의원 좀 충돌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완전히 잡았는데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느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 잡기 전에 본인도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느냐. 저는 그거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근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헷갈려요? 쿠션감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탁 처음에 이렇게 우리 충돌할 때 이 쿠션감이 튀어나가죠. 확실한데요. 별로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송원석 의원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홍석준 의원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처음부터. 이거 유상범 의원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요. 왜 일어나셨을까 이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천히 리플레이 하면 유튜브로 다시 나갑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이게 천천히 나가네. 그러니까 뒤돌아서 온단 말이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기현 의원은 가던 길 가는 거고. 그러면 두 사람이 서겠지 근데 안 쓰고 계속 간 건가? 무슨 치킨 게임 하듯이? 홍석준 의원은 솔직히 어떻게 보여요 이거? 아니 일단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김현지 이제 실장이 출석 여부가 이제 어제 운영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파행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이제 하고 그래서 고성이 있으니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고함을 지르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나가는데 이제 이 이기현 의원이 고함을 지면서 뒤따라 나갔거든요.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나가는데 뒤따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 거기다가 안 해봤어 제가. 예,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송원석 의원이 밀려가지고 문 밖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기현 의원이 처음부터 예. 충돌을 작정을 했다. 근데 하고 작전하고 고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 나갑니다. 송원석 의원이 돌아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근데 이기현 의원이 계속 가서 부딪혀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예, 계속 튕겨 나가잖아요. 지금 예. 누가 힘을 더 줬겠습니까? 오. 송원석 의원은 그냥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이기현 의원은 예. 그 배를 가지고 계속해서 튕겨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스모 하듯이 스모? 그냥 원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송원석 의원이. 그래요? 자, 아니 송원석 의원은 이제 나가다가 뒤돌아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오잖아요. 예. 이기현 의원 쪽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운동의 역방향으로 트니까 힘이 좀 모자랐던 거고. 그런 거예요? 이기현 의원은 이게 관성에 따라서 가던 길 가다 보니까 아마 예. 물리적으로 운동량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 보니까 저 충돌 지점에 이기현 의원이 살짝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요? 눈을 그런 감은 화면이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찾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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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송원석 의원은 눈을 계속 뜨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보다 좀 또 공세적인. 공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 그런데 이 장면만 이렇게 보면은 예. 그 배경을 다 빼고 보면은 아주 그 야릇한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이기현 의원이 입술을 내밀면서 눈까지 감아요. 뭐야 이건? 이거 보십시오. 그러네. 이게 이 장면 다 빼고 사람들 다 제외하고 보면은 예. 오해를 할 만할 정도로 예. 이상한 야릇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눈을 왜 감지? 아니 뭐 저 뭐냐 조명이 반짝반짝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펜스 농구에서 오펜스 파울과 디펜스 파울과 이 차징 요 오펜스 파울 요거를 가르는 기준으로 저는 판단이 섰어요. 근데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예, 밖에서 놀랬다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예. 저는 판단을 섰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 어떤 그 관례상 사실은 이기현 의원은 지금 초선입니다. 뭐 그 나이도 훨씬 젊을 뿐만 아니라 송원석 의원은 삼선의 지금 원내 대표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몸 충돌을 한 것은 예의면에서도 상당히 이건 좀 아니죠. 거기다가 그냥 뭐 스모 선수듯이 그냥 배로 그냥 원외로 그냥 장외로 튕겨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이 애꿎은 배 타령만 배가 나와서 죄송하다 하는데 배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또 이것도 뭐 윤리위 제소하고 막 고소고발하고 일어나? 아니면 그냥 서로 사과하고 그냥 뭐 김병기 원내대표 중재하에 뭐 이렇게 사과하고 끝나나요? 이거 근데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예. 그래도 상임위에서 비교적 충돌이 적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이거든요. 운영이 안 해보셨잖아요. 운영이 저 해봤어요. 아유 제 운영일 때는 살벌했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고 맞아요. 예. 사실은 각 당의 원내 지도부로 구성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 통상 다른 상임위보다는 충돌이 좀 적어요. 운영위가 역대는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이거 갖고 윤리특위까지 갈까요? 예. 아우 저 때는 뭐 그 운영위가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맞아요. 관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예.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세에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살벌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인 육체적 충돌이거든요. 이것도 선진화법 대상이에요? 대상이죠. 육체적 충돌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국회 선진화법은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가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어쨌든 내가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고 그리고 이기현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고 이기현 의원은. 아이고 어쨌든 뭐 결말이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60을 전후로 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60을 좀 넘겼고 이기현 의원은 60 직전인 것 같은데 예. 한국 60 전후로 한 남성들에 비해요. 아니 저럴 때 가슴이 먼저 닿아야 왜 배가 저렇게 먼저 확실한 쿠션감을 보여주는 거. 알겠습니다. 확실한 쿠션감 오늘의 정리. 자 그런데
이 배치기가 결국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제 주진우 의원과 뭐 이해충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간 건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오후에. 자, 김현지 실장 용산 대기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 나 수행하지 마. 요거거든요. 근데 여당이랑 야당이 결국 협상 결렬도 안 왔습니다. 요건 뭔가요?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하에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쪄가지고 대통령이 허락까지 했는데 조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그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부속실장은 예.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직책 성격상.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반나절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기는 어렵고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요. 그러니까 반나절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예. 국민의힘이 거부했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와서 언제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국감장이라는 게 하루 종일 뻗치기 대기하다가 뭐 한두 마디 묻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부서실장을 그렇게 하루 종일 대기시키겠다는 건 좀 무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반나절 나오겠다고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어제 받았어야지. 대통령 지시가 오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오후에 그럼 여당이 협상에 합의해줘가지고 오후에 불러가지고 오후랑 저녁 먹고 몇 시간 좀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 협상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당이 제1야당이 대통령 하라고 그러는데 조도 못 먹는 전략 실패예요? 아니면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좀 뭔가 짜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가겠다는데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는 나가겠다는 거고 어제도 사실 오후에 합의가 되거나 그랬으면 적어도 오후 늦게라도 저녁 때는 출석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나가겠다는데 지금 왜 못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당이 전략을 잘못 써가지고 조도 못 먹는 상황이 됐다 이거고. 이게 전형적인 뭐 백합 국합 이 역할 분담에 의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김현지 부속 실장의 이야기가 처음 불거졌을 때 총무인사 비서관 했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부속 실장으로 자리를 바꿨으면 총무인사 비서관은 당연히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꼼수 인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우상호 수석이 100% 나간다.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서를 달았죠. 뭐 국회가 합의하면 뭐 그런 식으로 달았는데 처음에 민주당은 많은 상임위가 부르니까 어떻게 나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그럼 운영위만 부르자 해도 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 나갔다 했는데 아니 오전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운영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대통령실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합니다. 10시부터 업무 보고를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12시에 종료를 하면은 뭐 20분 30분밖에 오전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반 치킨도 아니고 그냥 치킨 뜯어먹다가 마는 그런 어떤 그래요?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어제만 하더라도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김현지 부속 실장의 어떤 출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파행을 시도한 것만 봐도 처음부터 김현지 부속 실장을 출석시킬 의존은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욱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로 갔다가 이제 뭐 참배 못하고 뭐 방명록에 글도 못 썼다고 하는데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5.18 민주묘지를 그 참배하겠다고 한 게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쁜 의도가 이게 참 악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면 국민의 입장보다 기사 나온 것도 뭐 중도 확장. 뭐 이제 중도 일종의 확장을 서진 정책. 하려면 적어도 작년 12월 3일 그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가 돼야 중도 확장이 가능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뭐 비상계엄도 뭐 신의 뜻이라고 그랬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던가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과의 단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절은커녕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하고 같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5.18을 왜 가느냐? 제가 보기엔 저 정도 반발 당연히 예상이 됐고 그리고 매달 가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전까지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른바 지금 영남권에서도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국힘을 일종의 지역 감정을 되살리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선거 전략으로 생각돼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장동욱 대표가 매달 저 광주 갈 때마다 홀대를 받는 모습 보여요? 예. 그러면 영남에서 어휴 우리 대표 불쌍하다. 맨날 가가지고 저렇게 욕만 먹고 우리래대로 도와줘야지 뭐 이런 거. 그런 일종이죠. 그러니까 왜 네. 참배도 못하게 해? 뭐 이게 네. 이제 횟수가 쌓이면서 예. 지금은 사실상 사그라들고 있고 그리고 국힘의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도 국힘 별로 인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지역 감정을 되살리기 위한 아주 나쁜 선거 전략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 나쁜 선거 전략이라는 이 분석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간 이유는 지금 그 국감이 끝나고 이제 예산제 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예산 정책 협의를 하고 있어요. 뭐 대구 경북도 있고 PK 지역도 있고 충청권 지역도 있고 수도권 지역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 했고 했는데 그래서 호남 지역의 예산 정책 협의 차원에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갔으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5.18 이제 국립묘지를 간 것인데 사실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가지도 입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드시 좋은 목소리만 나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그 예상을 하고 왜 갔느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뭐 그걸 예상하고 갔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 환영을 못 받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쁜 전략은 아니다. 광주 전남에 당연히 이제 예산 때문에 가면서 당연히 그곳을 이제 방문을 한 것이죠. 원래 가야 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립묘지가 이렇게 사유하면 되느냐. 특정인에 대해서 허용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유하면 저는 국가통합, 국민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봅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참배조차도 가로막는 게 저는 5.18 영령들의 뜻도 아니고 광주 시민 전체의 저는 뜻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선 시절에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참배를 한다고 할 때 우파 보수 진영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니 장동혁 대표가 뭐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박수치는 모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예산 정책 협의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갖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했으면 돼요. 그런데 5.18이 왜 일어났어요? 사실은 1980년 5월 17일 하루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확대 조치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나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명분 없기는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특전사를 비롯한 군인들이 정말 명령을 실행을 했고 작년에는 그때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간 그 간부들부터 미온적으로 대체해서 윤석열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된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장동혁 대표가 왜 5.18을 찾느냐고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누가 동조를 하고 또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무슨 동조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해서. 지금도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이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그 얘기죠. 아니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거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탄핵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내란 동조 이런 것과 어떻게 그걸 등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런 어떤 명분으로 광주에 있는 국립묘지의 참배가 무산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법률적으로 보든 뭐 상식적으로 보든 마땅한 건데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결국엔 비상계엄의 잘못이 없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민주당과 김영남 의원도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게 지금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내란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지 않은 토론이에요. 이거 요 주제가 시작되면 한 2박 3일 해야 돼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만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